안녕하세요 여러분. 숫셈과 함께하는 4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를 기준으로 앞, 뒤, 오른쪽, 왼쪽이란 말을 사용해서 친구들의 위치를 말해봅시다. 자, 권위라는 친구는 가운데에 있는 친구인데요. 한이는 권위의 앞쪽에 있고요. 방울이는 뒤쪽에 있군요. 스미스는 좋습니다. 왼쪽에 있고요. 빙빙이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교실 앞을 볼 때는 이렇게 한이가 앞이었고 스미스가 왼쪽, 빙빙이 오른쪽, 방울이가 뒤쪽이었는데 이번엔 교실 뒤로 볼 때는 한이는 뒤에 있고요. 방울이는 앞에 있습니다. 스미스는요, 오른쪽에 있고요. 빙빙이는 왼쪽에 있습니다. 자, 친구들의 위치가 똑같은데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군요. 지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위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17쪽입니다. 17쪽의 내용인데 화면을 보면서 두 친구가 만나지 못한 까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아, 오늘 수업 끝나고 문구점 오른쪽에 있는 떡볶이 가게에서 만나자. 아, 그 떡볶이 가게? 그래, 거기에서 보자. 자, 친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문구점의 오른쪽에 있는 떡볶이 가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 살펴볼게요. 문구점을 등진 방향에서 봤을 때 문구점 오른쪽에 있는 떡볶이 가게니까 여기겠지. 네, 등진 방향 쪽에서 오른쪽은 파란색 가게네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현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구점 쪽을 바라보고 문구점 오른쪽에 있는 떡볶이 가게니까 이곳이구나. 혜진이는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란색 떡볶이 가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하다. 왜 안 오지? 네, 당연히 각자 다른 가게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두 친구가 이렇게 같은 떡볶이 가게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구점을 바라보는 무엇이죠? 좋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생각한 오른쪽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현우는 등진 쪽을 생각했고요. 혜진이는 바라보는 쪽을 생각했죠. 그렇다면 두 친구가 약속한 장소에서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라보는 방향의 위치를 미리 약속해야 등진 방향인지 바라보는 방향인지를 정해야 서로 엇갈리는 일이 없겠죠. 지도에서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방위표가 해주는데요. 우리 방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을 찾은 가족이 지도를 보며 등산 코스를 정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은 동쪽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서쪽 주차장으로 내려오자꾸나. 동쪽, 서쪽이요? 아버지, 오른쪽, 왼쪽으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도를 볼 때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면 아주 헷갈린단다. 왜요, 아버지? 자, 이렇게 내가 앞을 보고 서면
이쪽이 오른쪽 주차장이지? 네, 이제 뒤를 돌아보렴. 어디가 오른쪽이지? 이번에는 이쪽이 오른쪽 주차장이에요. 그것 보렴. 왼쪽, 오른쪽은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거든. 특히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방향을 알 수 없지. 그래서 지도에서는 동, 서, 남, 북을 이용해 방향의 위치를 나타낸단다. 이것을 방위라고 하지. 방이요? 그래, 방위는 방위표로 나타내는데 방위표의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란다.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지. 아하, 앞으로 지도를 볼 땐 숫자 4자와 닮은 방위표를 먼저 찾아야겠네요. 그런데 만약 지도에 방위표가 없다면 위쪽이 북쪽이라고 약속되어 있단다. 그래서 아래쪽은 남쪽이고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이 되지. 우와, 방위표를 이용하면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방향과 관계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서 편리하겠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지도에서 우리가 출발할 동쪽 주차장을 찾아볼게요. 방위표를 보니 이쪽이 동쪽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동쪽 주차장 맞죠? 방위에 대해 아주 잘 아는구나. 자, 그럼 이제 동쪽 주차장으로 가볼까? 방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위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네, 좋습니다. 방향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위는 방향의 위치의 줄임말이라고 기억을 해도 괜찮겠네요. 방위는 어떻게 나타내었나요? 방위표에 동서남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4와 같은 이 모양을 방위표라고 합니다. 방위표에서 동서남북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북입니다. 반대로 아래에 있는 것은 남이고요. 옆쪽은 이쪽을 보면은 서쪽, 반대편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에 방위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도는 약속이라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방위표가 없다고 해도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 방위표가 없다면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요.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표가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위, 아래,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차례대로 동서, 남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위표를 이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방위표를 이용하면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방향에 관계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에서 기준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바꿔가면서 동서, 남북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학교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즉 이 지도에서는 오른쪽을 의미하겠죠? 무엇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공원이 있겠습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네, 우체국이 있습니다. 자, 남쪽에는요? 네, 좋아요. 시장이 있고요. 북쪽에는 네, 시청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학교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기준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체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우체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아까는 하나 딱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 동쪽이니까 두 개가 있군요. 학교와 공원. 이번엔 시장을 기준으로 볼까요? 자, 시장은 여기 있죠. 북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위쪽에 무엇이 있나요? 시장 위쪽에. 좋습니다. 학교와 시청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원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학교와 우체국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지도여도 어느 건물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전혀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실제 지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위치를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탐방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탐방역이 여기에요. 자, 동쪽은 동쪽은 어디 쪽이에요? 지금 지도에서 방위표가 보이지 않지만요. 자, 동쪽은 자,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탐방역의 동쪽으로 가는 곳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대전 탐방초등학교와 탐방동 주민센터 그리고 남선공원 등이 있군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교과서 19쪽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 삼천중학교의 남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준이 삼천중학교가 됐군요. 마찬가지로 남쪽이니까요.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삼천중학교의 남쪽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한밭초등학교 그리고 충남고등학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백운초등학교가 기준이에요. 자, 서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서쪽으로 가볼게요. 자, 서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서쪽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 있나요? 대전 괴정중학교와 대전 괴정고등학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역시청을 기준으로 북쪽이라고 했네요. 자, 북쪽으로 가볼까요? 광역시청의 기준으로 북쪽은 이쪽이죠? 네. 북쪽으로 갈 때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광역시 교육청, 대전 둔산우체국, 대전지방경찰청 이런 것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정하냐에 따라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지도를 기준으로 봐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20쪽입니다. 자, 전라북도를 살펴볼까요? 자, 전라북도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전라북도는 울산광역시는 어디 있나요? 자, 전라북도가 여기 있고요. 울산광역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는 울산광역시에 자, 이쪽이잖아요. 자, 방위표에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래서 서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원도 볼게요. 강원도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경상남도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여기 있군요. 자, 강원도는 경상남도에 자, 이렇게 위쪽으로 가야 있군요.
자, 위쪽은요. 네, 방위표의 북이군요. 그래서 북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자, 경상남도는, 자, 경상남도 찾아볼까요? 경상남도.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는 바로 위에 있군요. 자, 어디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남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전라북도의 땡땡에는, 자, 한번 봐볼게요. 먼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여기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여기에 있군요. 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남쪽에는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서울특별시에, 자, 서울특별시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죠. 서울특별시의 동쪽에는, 자, 동쪽은 이거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강원도가 있군요. 이번엔 대전광역시 찾아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자, 대전광역시 여기 있습니다. 동쪽에는 이라고 했네요. 동쪽은 이쪽이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기준을 정하냐에 따라서 지역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네요. 오늘 우리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란 지도에서 동서남북을 이용해 나타내는 방향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자, 방위는요, 이 방위표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지도에 방위표가 없으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방위표가 없어도 동서남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위가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꼭 방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지도에서 동서남북을 이용해 나타내는 방향의 위치를, 자, 방향의 위치, 자, 줄임말은 뭐라고 했었죠? 네, 방위라고 합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는 X표를 선택하세요. 방위는 방위표로 나타낸다. OX. 네, 좋습니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지도에 방위표가 없으면 아래쪽이 북쪽이다. 아래쪽이 북쪽이던가요? 정답은요? X가 되겠군요. 방위표를 이용하면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 정답은요? 네, 좋습니다. 방위표를 이용하면은 그런 방향과 상관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위표 그리고 방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도에 있는 기호와 법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